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와 얘들아, 우리 영상으로 안 본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좀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서 되게 신나고 설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두 국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대망의 신라, 마지막 세 번째 국가죠. 삼국의 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신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가 조금 늦었지만 다른 두 국가 못지않게 아주 이제 멋있는 국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신라가 발전했던 건요, 바로 신라의 22대 왕 지증왕 때부터였습니다. 원래 지증왕 이전에는 얘들아, 아직도 신라는요, 왕이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증왕이 이제부터 우리 우두머리는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라고 부를 거야. 땅땅땅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라라는 이제 국가 이름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 신라라고 아직까지 불려지지 않았던 거야. 지금 지증왕 때까지만 해도 뭐 설아벌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증왕이 완전히 강제로 이제부터 우리는 신라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가 될 거야 라고 또 이제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칭부터 시작해서 또 국가의 명칭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사람의 힘만으로는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우경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소를 이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너네 땅 파봤니 혹시? 땅 파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에는 다 얘들아 놀이터가 막 되게 뭐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제 뭐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때는 라떼는 같은데 선생님 때는 놀이터가 이게 흙바닥이었어. 그래서 막 모래성도 되게 쌓고 이렇게 이제 땅을 괜히 모르겠어요. 왜 어렸을 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어렸을 때는 막 땅을 누가 깊이 파나 해서 막 이제 뭐 끝까지 한번 파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말랑말랑한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파는 게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면 얘들아 이제 일정 깊이 이상의 땅을 파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고 이제 일정하게 파야 되거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노동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도 좋지 않고 너무 힘들게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증왕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소의 힘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쟁기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뿅! 요게 쟁기질이야. 소가 쟁기질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렇게 얘들아 땅을 파잖아? 그러면 훨씬 사람의 노동력을 덜 들이고 땅을 파서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식량도 풍부해지고 좀 백성의 이제 살림살이가 훨씬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지증왕이 실시를 함으로써 나라의 체제도 좀 정비를 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증왕의 뒤를 이은 이 버풍왕 같은 경우에도요, 아버지의 이런 업적을 조금 물려받아 더
신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백제 때도 그랬고 고구려 때도 그랬고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바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공인하게 되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불교, 그죠? 여기서 바로 불교 공인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앞에 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분명히 불교 공인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왜 이게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벌써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불교를 공인하는 업적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물론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유독 더 이 불교를 공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라는 아직도요, 이제 각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의 이 귀족들이요, 그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역할까지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뭔가 백성들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귀족들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 무척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이 귀족들의 불교 공인에 관한 반대가 정말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 이제 설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차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버풍왕이, 그러니까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대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나 봐. 어떻게 하면 이 귀족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을까? 근데 그랬더니 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하가 버풍왕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 귀족 회의가 내일 있을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이제 왕께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목을 쳐라, 그러니까 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풍왕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차돈의 충성심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다음날 이제 회의 때 진짜 이차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 불교를 공인해야 합니다, 전하. 뭐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인하면서 절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풍왕이 이제 괜히 노발대발 화를 내는 척하면서 무엄하다,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 방금 너무 경박 맞았다, 그죠? 좀 더 위험하게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너무 신기한 게 이 이차돈의 목을 이렇게 탁 베는 순간 하얀 피가 분수처럼 쫙 뿜어져 나오면서 막 이제 꽃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주변에 있던 이제 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게 부처님의 어떤 힘이구나. 우리 신라도 이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메시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는 버풍왕이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인정하고 공인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하얀 피가 이렇게 막 솟구쳐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버풍왕이 이제 신라의 어떤 이제 문화적이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었죠? 바로 율령을 반포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다시 확립을 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법 체계를 잘 이제 재정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버풍왕이 이렇게 이제 지증왕에 이어서 신라의 체계를 잘 다져놨다면, 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바로 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 때는요, 전성기, 말 그대로 이 신라의 이제 영토가 기존 영토보다 3배 이상 늘어나서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특히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가야.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우리 다다음 주에 가야 배울 거거든요. 우리 삼국과 함께 가야라는 국가도 같이 있었잖아. 이 가야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땅까지 조금 더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고구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막강해서 사실은 이 진흥왕이요.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이제 빼앗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백제랑 신라가 어떻게 보면 한 팀을 먹은 거잖아. 근데 이 진흥왕이 백제왕을 배신해요. 백제의 왕을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그냥 홀딱 삼켜버린 거야. 뭐 나빠요, 선생님. 배신하면 어떡해요? 근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진흥왕이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흥왕 덕분에 한강 유역도 차지하고 땅을 넓게 넓힌 이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 백제 때는 이제 칠지도를 통해서 백제가 얼마나 강한 국가였는지 봤고, 또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릉비를 통해서 당시 어떤 고구려의 위용을 좀 살펴볼 수 있었다면, 이 진흥왕, 이제 이 신라 때 진흥왕의 이 전성기의 모습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바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을 좀 통해 알 수 있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그곳에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비석을 좀 세워놨는데요. 순수라고 하는 게, pure이 아니라, 발음 괜찮았니? 이 순수라고 하는 게 pure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본다는 의미야. 아마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정복한 땅을 한 번 더 이제 시찰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신라가 갖춰가고 있나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신라의 발전 과정은 얘들아, 특히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진흥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을 책은 육두품 성모의 꿈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라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신라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성모라는 친구가 어떤 일을 겪고 또 이 신라의 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영상 이제 꼼꼼히 잘 보셨다면요. 우리 비법 노트 이제 작성해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어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거 여러분 이제 귀찮다고 이제 홀랭홀랭 해오면 남아서 보충하고 갈 수도 있어. 알았지? 자, 우리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해서 숙제해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시간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